양문석 후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다 그리고 또 국민 판단에 맡기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방송을 하지만 가끔 내가 과하게 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글은 더하죠. 네. 그런데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를 비교하면 글을 쓸 땐 좀 정제되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추가 문제된 것들이 네. 언론에 의해서 시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양문석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다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예를 들면 정치인에 대한 비판 네. 이걸 가지고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면 지금 민주당 내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한 분들 제가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논란을 일으키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 또 선거판에 양문석 후보로 인하여 끌어들이는 것은 네. 저는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사안으로는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더 논란이 또 될 새로운 사안들이 나온다면 네. 그때는 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게 선거가 막 진행되는 중에 또 누군가가 네. 또 양문석 후보를 타겟화해서 막 하면 그래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봐도.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뭐 2011년인가요? 그 KT로부터 그 룸살롱 접대받은 것도 사실 이미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말 논란도 그 있지만 행동이 네. 적절하다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종합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해서 네. 여기까지는 그냥 공천 유지로 가겠다라는 판단은 존중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도덕성 검증 소위 과정에서 도덕성 점수가 0점을 줬지만 공관위가 이걸 무시하고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지금 공관위원장 책임론까지도 이명백 위원장 책임론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도덕성 점수를 0을 줬다는 부분을 네.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네요. 0점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0점 받은 분들 많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예. 뭐 예. 이재명 대표도 뭐 누가 0점 받았다. 예, 그러면 다면 평가 0점. 뭐 이런 분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도덕성 점수가 0점이라는 요건 한 부분이잖아요. 네. 후보를 평가하는. 예. 네. 하여튼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고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양문석 후보의 재검증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부가 계속 언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도부끼리 회의를 하고 회의를 단일한 해서, 목소리가 단일한 나와야.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합니다. 이건 그냥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봉주 의원 지금 강북을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 경징을 하게 됐는데 박용진 의원은 광주로 가서 호남표를 지지하고 있고 또 이제 조수진 후보가 이제 그 경북대를 졸업한 부산 출신이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선 결과가 수도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 판이 뭐 박용진 의원을 살리라는 분들도 있고 네. 이런데 저는 그분들에겐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보고 그 의원 단면 평가에 따라서 하위 10%에 들어갔고 그건 제가 누누이 방송에 나가서 설명했거든요. 네. 그 시기에 왜 하위 10%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분들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겠냐 네. 얘기했는데 네. 그랬고 그다음에 경선을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 근데 박용진 후보를 살리라는 건 대표가 사명권을 발동해서 혹은 비상 대권을 발동해서 특별한 권한을 발동해서 그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할 말인가요?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지지할 수 있겠죠. 네. 박용진 후보를. 네. 예, 그래서
이 경선 결과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지금 이것도 금이야 뭐 금이야 팥이야 뭐 콩이야 하는 거 사실 중앙 언론입니다. 시민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천 갈등 우리 관심이 없다. 이거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시민들이. 예, 왜냐하면 내놓은 후보가 좋냐 나쁘냐 이거 보겠다. 네. 그럼 조수진이라는 변호사가 네. 이분이 그럼 이렇게 내놨을 때 안 좋은 후보냐?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괜찮은 후보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둘이 잘 경쟁해서 네. 경선하고 네. 경선 결과에 승복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박용진 후보가 안 됐다고 왈가왈부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에 승복을 하면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북을이 이제 정봉주 의원 공천 폐지가 네. 되고 공모를 받았을 때 다른 지역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막 응모했잖아요. 그걸 보고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좀 특별한 체제가 아니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른 지역에 하고 이런 일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여성 공천이 30% 해야 되는데 네. 비율이 지금 20% 조금 넘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여성 후보를 전략 경선에 여성 후보가 선정돼서 네. 이거 다행이면서 여성 조수진 변호사 정도면 괜찮으니까 물론 저는 박용진 후보가 그런 국회의원 할 만하냐 안 하냐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네. 아니 정치 검찰이 1년 8개월을 자당 대표를 정말 가족까지 탈탈 터는데 네. 이 상황에서 정치 검찰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점수를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네. 그 분들이 네. 예, 당원들에 의해서 심판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심판 이 시기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네. 세월은 흐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결과가 그러니까 조수진 후보가 괜찮은 후보이기 때문에 네. 공천되면 그냥 저는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언론이 어떻게 또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는 안 통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이 경선 혹은 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저변에 흐르는 민심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뭐라 그래야 되죠? 표적 수사. 예. 이 표적 수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검찰 편에 섰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 일부는 그런 네, 거죠. 시민 왜냐하면 일부. 5대5로 하니까 네. 당원 50%, 시민 50%.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더라. 네. 흐름이 예, 이런 예. 얘기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 전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은 공천 갈등에 관심이 없더라. 네. 요거 이제 별개의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